지난 5일 언론을 통해 당진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당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복싱과 밧줄로 몸을 묶어 하천 물속에 들어가기 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이에 대해 친구에게 싸움을 붙인 영상을 SNS에 올리는 일이 이미 만연하며 장난의 기준이 모호하고 학교 폭력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사전에 해당 학생에 대한 선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처분 수위가 상담이나 전학 등에 그쳐 형식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동원 당진시 초중고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은 가해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행동에 대한 책임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성문 방조제에서 해루질 관광객들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성문 방조제 17, 18번 객골에서 당진에 사는 54살 A씨가 실종돼 경찰에 신고했으나 14일 오전 경찰은 성문 방조제 해상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가곡리 이상만 어촌 계장은 성문 방조제는 물이 빨리 차오르고 5번에서 25번 지역은 급경사 구조가 있어 위험하다며 지리적 특성을 모르는 관광객들이 물때를 모르고 바다에 들어갔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간 해루질은 자제해야 하며 해루질을 하더라도 안전한 지역에서 많은 인원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송악중학교의 열악한 통학 환경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악중학교의 통학로는 인도가 끊겨 있거나 차도와 연결되는 구간이 있어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등하교 시간 학생들을 태우려는 학부모 차량과 버스가 뒤엉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송악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하교 시간이 겹치는 경우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는 수백 명이 몰려 콩나물시루 버스로 운행되고 있으며 탑승하지 못한 학생들은 도로에서 최대 1시간을 기다리거나 두 정거장 전까지 걸어가 버스를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조례와 지침에 따라 통학 차량 지원은 어렵지만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학생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결과를 토대로 당진시에 버스 증차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에서 지원하는 대학 장학금 제도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진시는 호서대 충남산학 융합캠퍼스에 2017년부터 3년간 매년 8억 원의 장학금을 계획했고 2020년부터는 5억 원으로 축소 연장해 올해까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어 당진시는 내년부터 3년간 다시 호서대에 장학금 지원을 계획한 가운데 이를 두고 조상현 당진시 의원은 호서대 장학금 지원이 올해 마지막이라고 밝혀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것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는 성문산단의 주변 인프라가 열악해 지원이 필요하며 당진 내 다른 대학들은 당진 장학회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단 기업 입주 시점까지 학생 유출을 막기 위해 장학금 지원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시가 시내권 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원당 일동 주민들이 당진시를 상대로 기존 시설의 환경 개선과 마을회관 신축 등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 계획에 따라 지난 5월 16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시설은 최신 공법에 의해 전면 지하화 형태로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근 원당 일동 주민들은 비가 내릴 경우 심해지는 1호기 처리장 악취 해결과
당초 30년 후 하수 처리장 폐쇄 약속 이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 당진시가 주민들이 원하는 4층이 아닌 3층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당진시 수도과 관계자는 1차 시설의 냄새를 줄이도록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며 마을회관 건설은 내년 본 예산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곡공단 전력구 공사 과정에서 과도한 지하수를 유출해 집안 침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 주식회사 동아지젤과 현장 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동아지젤과 현장 소장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동아지질은 지난 2017년 수직구 불착 공사를 맡았으며 수직구에서 하루 유출된 지하수의 양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전 비대위는 이번 벌금형이 집안 침하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외 3곳을 상대로 청구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한 전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당진시는 행정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동아지질은 지난 2019년 당진시의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도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현대제철 슬래그 침출수 무단방류 진상규명 시민단체 대책위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제철은 여름 장마를 앞두고 슬래그 더미를 그대로 노출해 침출수가 장맛비에 씻겨 성문호로 무단 방류됐다며 이로 인해 인근 마을의 악취가 진동하고 벼가 노랗게 변했으며 하천의 말조개가 모두 폐사했고 성문호에 하얀 가루가 쌓여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현대제철 정의선 회장과 안동일 사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피해 보상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 공무원과 선출직 관료 등 행정의 무책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진신문 인터뷰 새 의자 코너입니다. 제30대 김희숙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만나봅니다. 김희숙 교육장은 공주교육대와 순천향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뒤 학교 현장 경험은 물론 교육청과 교육연수원의 주요직을 두루 거쳐왔는데요. 최근 당진 내 학교폭력과 과밀학급, 소규모 학교 등에 관해 각각 해결책과 대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 폭력 문제는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사전 예방에 힘쓸 것이며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각각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와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지역사회가 학교의 역할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신문 사람들 코너입니다. 27세의 청년 창업가가 운영하고 있는 땡큐 카페를 찾아가 봤습니다. 순성면에 위치한 땡큐 카페의 박영한 대표는 당진 태생으로 애견 동반이 가능하고 커피 애호가들을 위한 스페셜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땡큐 카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당진 서울우유 공장에서 매일 구매하는 우유와 주민분들이 직접 기른 채소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한 씨는 창업을 앞둔 분들에게 창업의 내용과 비용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손으로 작품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수작 봉사단을 만나봤습니다. 조은하 단장과 단원들은 많게는 음식부터
코로나19 이후에는 수제 마스크 등을 만들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었는데요. 조은하 씨는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어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에너지바를 만들어 PCR 검사소와 소방서에 나눔을 했을 때 사람들의 좋아하는 표정과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조은하 단장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봉사인 만큼 꾸준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봉사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